일단 수업을 하고 고민은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안 되면 서서 들어. 그건 그거고,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조건부 확률인데, 우리가 확률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과제였던 기본 확률, 나는 기본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확률의 뜻과 성질 그쪽 편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확률 계산의 문제라고 할 때 조건부 확률은 약간 스킬이 좀 들어가긴 해. 그리고 여기가 선생님이 처음에 순열조합 가르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지금도 보면은 뭐가 되게 많이 나와? 중복조합 문제가 많이 나오지. 그런 것처럼 확률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면 조건부 확률이 그만큼 중요해. 그만큼 중요하고 여기 마인드를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 자, 가장 중요한 건 어제 내가 똑같이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발 부탁인데 가장 중요한 게 상식이야. 알겠지? 자, 혼자서 소설 쓰지 말고. 혼자 소설 쓰면 안 돼. 자, 제일 중요한 건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얘들아 문제가 좀 길어져. 조건부 확률은 살살 문제가 좀 길어지거든. 그게 이제 이게 저랬대요, 저게 저랬대요.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지나가던 말로 얘기를 안 했나? 야, 안경 쓴 여학생이 있고 안경 쓴 남학생이 있고 안경을 안 쓴 여학생이 있고 안경을 안 쓴 남학생이 있어. 지나가다가 남학생을 딱 골랐는데 안경을 썼을 확률은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애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게 국어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야. 아니 저기 미안한데 내가 국어는 잘 못하고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 국어는 잘 못하고 저기 국어적으로 이게 뭔가 문법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야. 자꾸 나한테 와서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비문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 나한테. 야 뭔 소리야, 난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 얘기 나한테 와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국어 문제가 아니라 수학 공부하는 데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지 말고 지금 얘가 뭔 얘기를 하는지만 수학적으로 그 생각만 해. 알겠지? 그것만 딱 생각해야 돼. 말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말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혼자 곡해를 한다고? 그러면 안 돼. 자, 우리 그 책을 좀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는 어디냐면 저기 어디고 105쪽에 거기 조건부 확률하고 나와 있어.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 정의를 읽어볼 테니까 조건부 확률이 0이 아닌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 근데 두 사건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용어적 정의야. 자, 쌤 말 잘 들어봐. 문제에서 얘가 그러니까 이 교과서적 정의를 왜 먼저 읽어주는 거냐면 문제에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이 정의는 먼저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순서적인 정의가 먼저 되어 있어. 근데 생각보다 이 조건부 확률은 순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 알겠지? 그래서 이게 사실상 처음에 정의만 배우고 사건 A가 일어났어. 그럼 그걸 가지고 사건 B가 일어나야 돼.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나야 돼. 가장 간단한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있는데 뭐 당첨 제비가 있어. 당첨 제비가 뭐 10개가 있었어. 10개가 있었는데 당첨이 2개야. 그럼 첫 번째가 와서 집었어. 하나 집었어. 봤는데 당첨이야.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당첨 제비가 이제 제비는 총 9개가 남았고 당첨은 하나 남았잖아. 그럼 그 다음 애가 와서 딱 집었는데 당첨일 확률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대충 그거겠네.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사실. 근데 사실상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문제는 몇 문제 안 돼. 그런 건 몇 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봐봐. 사건 A가 이게 뭐가 가장 중요한 얘기냐면 사건 A가 일어난 결과가 먼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봐봐. 이만큼이 원래 최초의 전체 사건의 표본 공간이었어. 이게 전체 사건의 표본 공간이었거든. 근데 그 중에 사건 A를 먼저 전제하는 거야. 얘가 벌어졌다라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자는 거지. 사건 A는 이미 일어난 상황이고 그 안에서 그들 중에 A가 벌어진 사건들 중에 그 중에 B가 벌어지는 사건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걸 표현을 해보자면 사건 A에 대한 것이 전 사건으로 갑자기 얘가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얘가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된 상황 속에서 그 A가 B와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은 얼마나 되냐라는 질문이야. 이렇게 말로 하면 겁나 어려워 보이는데 너네가 사실 잘 몰랐겠지만 아까 풀어봤던 확인학습 8번 마지막 문제 있지. 그게 조건부확률 문제야. 이게 원래 분류가 조건부확률로 분류되어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사실 8번 문제 다시 보면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는데 근데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이랬어. 그 결국은 여기서 분모를 뭘로 사용해?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인 걸 분모로 사용하는 거야. 그게 전체 사건이 되는 거야. 새로운 전체 사건이 되고 그들 중에 걔네들 중에 합이 7 이하인 애들을 새로 세서 분자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전 사건이 태어나는 거야. 표본 공간이 새롭게 태어나. 그거 중에서 요만큼은 얼마나 돼? 이런 식의 질문이야. 이게 더 많아. 근데 사실상 잘 보면 이건 사건의 순서적 정의가 아니라고.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정의지. 누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고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이런 포함되어 있는 정의지 사건의 순서적 정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무조건 정의를 이해할 때 이 문제는 A가 먼저 벌어지고 그 다음 B가 벌어지고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풀다가 헷갈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선생님 근데 잘 봐야 돼. 근데 뭐 이상한 기호가 써있던데 잘 보시면 자 기호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사건이 사건 A를 전체 표본 공간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경우 이 사건 A가 벌어졌다라는 전제 하에 B가 벌어질 확률을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지금 어떻게 표기했는지 봐야 돼. 얘가 벌어졌다는 전제 하에 얘가 벌어질 확률 얘가 전체 표본 공간으로 새롭게 지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얘와 얘의 새로운 그 확률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분자로 올라가는 경우 우리가 A가 벌어졌을 때 B가 벌어진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를 오른쪽에 쓰고 얘를 왼쪽에 써. 그리고 이것의 확률이라고 정한다고. 읽을 때는 B 바 A라고 읽어. P B 바 A라고 읽어. 이건 사건 A의 조건부 확률,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사건 A에 대한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길게 말은 안 하고 그냥 P B 바 A라고 읽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저렇게 쓸 때 그럼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겠지? 누가 전제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얘가 전제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얘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얘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 얘를 당연히 우리가 뭘로 나누게 되면 전 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누게 되면 각각도 확률로 변하면서 우리는 P A분의 P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로 정의하게 되겠지. 이해하겠어? 자, 근데 사실 아까 전에 8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굳이 설명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 그냥 뭐 니네가 느낌적으로 딱 보니까 뭐 그거 중에 이거 얼마냐? 뭐 그렇게 질문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은 거지. 사실 내가 이따가 그 조건부 확률에는 문제가 나오는 유형들의 모델들이 좀 있거든. 그 모델 중에 하나야 이게. 그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모델은 사실상 굉장히 그냥 들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라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 근데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애들도 있지.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별로 이 형태는 별로 어렵진 않아. 괜찮지? 문제를 한번 볼게.
문제는 어디냐면 거기 107쪽에 그냥 간단하게 볼게. 107쪽에 보면 뭐 볼까? 거기 뭐 16번, 415번 볼까?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눈이 나왔어. 그 눈이 뭐일 확률? 소수일 확률이랬어. 그러면 문제 자체를 그리고 웬만하면 그 조건방위 문제 풀 때는 뭐뭐 했을 때를 딱 끊어주는 게 좋아. 뭐뭐 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했잖아. 그럼 눈이 나온 거 자체가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그게 전체 전사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왔대. 그럼 나왔으니까 그 뭐 경우의 수를 세든 확률을 세든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짝수의 확률. 그러면 2분의 1. 근데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이겠지? 짝수면서 소수인 거. 그치?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그랬으니까 분자에 뭐가 올라가야 돼? 짝수면서 소수일 확률 이렇게 넣어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여기는 뭐 경우의 수가 3가지고 여기는 뭐 1가지니까 3분의 1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계산은 아무튼 뭐 어찌됐든 간에 똑같이 나오긴 하겠으나 우리가 그러니까 읽었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알겠지? 자, 내가 말로 설명을 일일이 별거 아니잖아요. 문제 별거 아니야. 혼자 풀어도 풀 수 있어. 근데 말로 설명하는 이유가 문제가 당연히 변형이 되겠지? 변형이 되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어려워지는 면이 생기더라도 내가 지금 말로 얘기한 걸 까먹으면 안 돼. 뭐뭐 했을 때 걔가 분모의 전사건이 되는 거야. 새로운 표본 공간. 그들 중에 얘가 몇 마리냐.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읽어주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뭐 문제는 뭐 쉽네. 여기 418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 어느 사진동호회 회원을 조사했는데 전체 75%가 20대야. 남자인 20대가 60%야. 임의로 한 명 택했는데 걔가 20대야. 그럼 남자의 확률은? 이라고 했어. 응?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어려운 거 같잖아. 그럼 뭐야? 임의로 택한 한 명이 20대야. 그게 뭐야? 그게 새로운 표본 공간이야. 20대가 몇 프로라고 했어? 전체의 75%. 뭐 쓰기 나름인데 75%니까 그냥 0.75로 써도 돼. 이게 확률이잖아. 그리고 그 회원이 남자일 확률이라고 했지? 그러면 뭐야? 사건이 어떤 거야? 20대면서 남자인 거지. 20대 남자의 확률을 위에 줬다고. 그래서 그게 몇 프로야? 전체의 20대고 그 남자의 20대는 전체 60%잖아. 0.5. 이런 거 읽을 때 되게 조심해야 돼. 전체의 60%잖아. 그지? 이것도 잘 읽어야 돼. 왜냐면 잘 생각해봐. 문제에서 처음 줄 때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그 회원이 20대일 때 이랬지. 20대일 때 했으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왔어? 0.75가 들어왔지. 그럼 분자에 들어갈 때 20대인 남자가 60%라 했지. 전체 60%니까 분자에 똑같이 0.6을 넣은 거야. 근데 만약에 20대인 남자애가 20대인 애들 중에 몇 프로야. 이렇게 주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전체 인원의 20대가 0.75야. 0.75, 75%야. 근데 그 중에 남자가 뭐 50%야. 그럼 그 중에 50%잖아. 그러면은 전체 입장에서 보자면 걔가 몇 프로인지를 새롭게 정의를 해서 분자를 올려야겠지. 그런 거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긴 해야 돼. 이건 당연히 스텝 1 문제니까 문제가 쉬운 거고. 알겠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볼게.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원소의 개수를 이용한 조건광유 420번, 421번 걔네가 중요한 애야. 별표 하나 땡겨놓고 자 걔가 뭐냐면 이원 분류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내가 아까 너네한테 얘기했던 그거야. 뭐 안경을 썼네 안 썼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 자 볼게. 그냥 쌤 봐봐. 일단 좀 들어봐도 돼. 괜찮아. 그 혼자 푸는 건 금방 해. 자 이원 분류야. 자 이원 분류가 뭐냐면 분류하는 거야. 분류를 하는 건데 그 어떤 분류의 근원이 이거 뭐 다를 이자리긴 한데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목적의 분류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거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처음에 1학년, 2학년 그리고 안경을 썼네 안 썼네 인원을 주지. 여기가 14, 6, 12, 18 그 다음에 여기가 26, 24 여기가 20, 30 자 문제 읽어볼게. 어느 동아리 1, 2학년 50명 대상으로 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을 해봤어.
임의로 택한 한 명이 2학년이었을 때 이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2학년이었을 때 요렇게 요만큼. 자, 2학년일 때 2학년이야 여기가. 자, 전체 2학년 인원이 몇 명이지? 24명. 그게 새로운 전사건이야. 얘가 새로운 표본 공간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지막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그 한 명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 그 중에 누구 안경을 쓰네. 요거. 얘분의 요거. 이렇게 보는 거야. 그 표는 웬만하면 그리는 걸 추천해. 선생님, 저는 안 그려도 알겠는데요. 그러면 좋은데 이게 변형이 되게 많고 표를 안 그리면 좀 문제가 어지러워지는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인원을 이렇게 다 꼼꼼하게 안 줘. 왜냐하면 하나만 줘도 얘는 아는 거잖아. 그래서 꼼꼼하게 인원을 다 주지 않거든. 그래서 웬만한 표를 그리는 게 좋아. 알겠지? 그리는 거 난 추천하는 편이고. 자, 뒤로 좀 넘어갈게. 스텝 2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봐야 돼서 115쪽이야. 115쪽이야. 460번. 내가 읽을게. 여학생 40명이야. 남학생 40명이야. 어느 동아리에서 운동 좋아하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13명, 25명이야. 동아리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 뽑았어. 뽑은 학생 한 명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어. 근데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은 이렇게 질문을 해. 자, 그러면 그냥 읽으면 어지러워.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여학생, 남학생 운동을 좋아해, 안 좋아해 쓰고, 그러면 여학생은 전체 40명, 남학생도 전체 40명. 운동을 좋아하는 여학생은 13명. 그럼 좋아하지 않는 여학생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27명. 운동을 좋아하는 남학생은 25명. 좋아하지 않는 남학생은 15명. 이런 식으로. 괜찮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38명이고 여기가 42명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때 동아리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하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애를 뽑았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애를 봤어. 그 중에서 걔네가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은 그러니까 얘분의 얘. 이런 식으로 답을 처리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웬만하면 표를 그리는 걸 추천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옆에 쭉 보시면 X, A, B 이런 거 많이 들어가지. 이래서 더 그래. 이래서 더더욱 표를 그리는 걸 추천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도 얘는 좀 그려져 있잖아. 잠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여기 보면 그 465, 66, 67번이 이 이원 분리에서 그 요새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뭐냐면 퍼센트가 들어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 퍼센트는 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 467번 한번 읽어볼게요. 67번.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율은 2대 3인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70%는 K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 학생 중 한 명 택했는데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남학생의 확률은 5분의 1이래. 그래서 K 자격증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중을 뽑았는데 걔가 여학생의 확률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이게 내가 오늘 문제를 많이 읽어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읽어서는 그렇게는 해결이 안 돼. 써봐야 돼. 그려봐야 돼. 좀 그리고 있어봐. 나 지금 실판 좀 지우고. 자,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냐면 찬찬히 보자. 결론적으로는 이원 분류. 그러니까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남자다, 여자다. 분류는 크게 이원 분류야. 두 가지로 돼. 분류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자, 근데 이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율은 2대 3이라고 했어. 2대 3. 그러면 이렇게 하자. 2대 3이니까 처음에 이게 문제를 잘 보시면 퍼센트였다가 2대 3이었다가 분수였다가 이래.
그러니까 지랄병을 하거든. 그러면 그냥 한 가지로 통일을 해. 그러니까 쌤은 어떻게 했냐면 봐봐. 전체 인원. 그러니까 이건 내가 풀 때 난 이렇게 풀어서 그래. 전체 인원을 그냥 S라 해. 전체 인원을 S라 하고 여기다가 남학생은 0.4S, 여학생은 0.6S. 그리고 K 자격증을 전체 학생이 70%는 가지고 있고 30%는 가지고 있지 않지? 0.7S, 0.3S. 아니 그럼 여기다 잠깐 질문. 아니 선생님 근데 그냥 0.7, 0.3 쓰고 0.6, 0.4 쓰시면 되지 왜 구태여 그렇게 S를 다 붙여서 쓰시나요? 근데 이거 왜 그랬냐면 나도 문제를 풀잖아.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때는 한쪽은 퍼센트, 한쪽은 명수를 줘. 이해돼? 어디는 퍼센트, 어디는 명수야. 그럼 퍼센트를 퍼센트로 쓰고 명수를 명수로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체 인원의 퍼센트는 전체 인원의 퍼센트를 저렇게 잡는 거를 자꾸 습관이 되는 거거든. 저게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래서 자꾸 저렇게 표기하는 게 나도 습관이 되고 비율이어도 비율만 쓰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인원을 갖다 가상으로 잡고 가상으로 잡아놓은 인원의 몇 프로, 인원의 몇 프로 이렇게 쓰는 게 쓸 때 뭐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야. 자, 그랬고 아무튼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 택해서 그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문제의 시작점이 아니거든.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5분의 1이래. 그럼 뭐야? 가지고 있는 남학생 어디야? 가지고 있는 남학생, 그지?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전체의 5분의 1이야. 그지?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야? 20%. 그러면 여기가 0.2S. 아, 이게 0.2S면 얘도 인원이 바로 나온 거고. 0.2S.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2S면 여기가 0.7S잖아. 그럼 여기가 0.5S. 여기가 0.2S니까 여기는 0.1S. 됐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읽으면 돼.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여학생일 확률. 답은 2번 3분의 1. 이해했어?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한데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거의 틀리진 않아. 이게 웬만치 일부러 틀리지 않고서야.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좀 꼭 틀려올게요.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정말 죄송해요. 이번 분류 꼭 틀려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걸 틀릴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정리해놓으면 다 저거거든. 근데 대신에 그러면 이제 너는 뭘 해야 돼? 이 문제가 이원 분류인 걸 이해를 해야 돼. 문제 읽으면서 그 눈치만 채면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항상 이런 유형 문제집들의 문제가 뭐야? 그 부분은 다 그 문제야. 그래서 그 생각밖에 안 해. 여긴 이원 분류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야. 근데 확통은 그렇게 기출평가도 이제 보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확통은 그렇게 연습을 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 그래서 다 짬뽕되어 있는 거를 자꾸 풀어봐야 돼. 이거는 뭘 적용해서 풀고 저거는 뭘 적용해서 풀고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유형 문제집을 제가 연습할 때만 푸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아니 뭐 그랬다는 거야. 그럼 니네도 하나 해봐. 그 위에 거 66번. 이것도 평가원 기출이네. 66번.
하면 나오는. 자, 그냥 익숙해지기만 하면 배웠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니까 그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너네 중요한 단원들은 그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이 조건부 확률도 가르치는 강사들마다 이제 자기들의 연구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막 분류를 해서 가르치는데 나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막 모델을 나눠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난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는 건 사실 이건 조금 반대인 게 경우의 수 같은 경우나 확률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세부적으로 가르면은 조금 대처가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너네가 이제 아주 못하는 애들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갈라서 알려줘야 되지만 그런 애들은 아니니까 일단 선생님이 봤었을 땐 이 정도 갈라서 설명을 해주면 얼추 그냥 읽으면서 다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원 분류 해보면은 요거는 명수로 갈 거냐 퍼센트로 갈 거냐만 잘 보시면 되고 그 직원이 모두 60명이니까 선생님은 명수로 다 나눠서 썼어. 그래서 이제 뭐 A 부서 여자 뭐 10명, B 부서 여자 15명 이런 식으로 써서 해보면 표만 좀 그려줘. A, B, 여자, 남자 있으면 여기가 10명, 여기가 15명, 여기가 20명, 여기가 25명.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네. 그거가 왜 그렇게 되는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내가 이 문제 유형이 요새 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퍼센트를 주는 게 일단 이런 문제들은 이제 명수를 주게 됐으면 이제 요새 애들이 뭐 이런 건 다 배워오니까 퍼센트로 주면 조금 더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명수를 잡을 때 전체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가 습관이 되게 된다. 나중에는 그렇게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덜 헷갈려. 명수로 내가 잡았는지 퍼센트로 잡았는지 스스로 쓰면서도 헷갈리거든.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다시 앞으로 올게. 다시 처음으로 다시 와서 오늘 아까 하던 거. 자, 105 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이제 할 얘기가 좀 더 있는데 다시 볼게. 지금 내가 설명한 건 뭐냐면 그래서 P, 자, 확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어. 뭐였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B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 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고 요것에 대한 계산 방식은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사이즈 자체가 변하게 된다. 뭐로 바뀌냐면 전체 사이즈가 A라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지는 거라 걔가 분모가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A와 B가 둘 다 벌어지는 사건이 분자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고 했어. 맞지?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갑자기 이제 얘를 갖다가 저기다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두 개 이게 명칭이 뭐였지? 교사건? 아니죠? 곱사건. 곱사건의 확률은 그러니까 A바 B, B바 A, 그러니까 요 둘의 조건부 확률의 계산값하고 PA를 곱한 것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니? 라고 쓴 거야. 자, 다시 봐봐. 뭐냐면 곱사건의 확률을 어떤 두 개의 확률의 곱으로 정의했어. 곱사건의 확률을 곱으로 정의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 곱셈 정리.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다시 한번 볼게.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은 A라는 사건의 확률과 B라는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 둘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서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것은 합사건의 확률을 사건들의 확률의 합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 얘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른다고 했어. 맞지? 자, 이런 덧셈 정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던 거냐면 유능식. 얘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 곱사건의 확률이 뭐가 되는 경우?
0이 돼서 없는 경우, 둘은 절대 동시에 벌어지지 않는 경우, 둘이 동시에 벌어지지 않는 경우를 특정화해서 표현을 해보니 그 경우에가 합사건의 확률을 A와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만 더해서 정의할 수 있다면, 이러면 내가 얘를 뭐라고 판정할 수 있다는 거였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판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맞지? 자, 덧셈 정리 중 곱사건의 확률이 0, 곱사건의 확률이 0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배반 사건. 오케이? 자, 그러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일단 첫 번째, 일로 와봐. 첫 번째. 갑자기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서 일단 먼저 잘 봐봐. 배반 사건은 A와 B가 배반 사건이잖아. 이거는 조건부 확률 값이 뭐일 수밖에 없게? 0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배반 사건이면 걔네 둘의 조건부 확률 값은 둘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확률 값이 0인 거야. B바 A건 A바 B건 관계없이. 알겠지? 괜찮아? 자, 그리고 또한 시작했을까? 아니 근데 좀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알겠어. 그러고 보니까 예를 들어 모든 이 사건들을 보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어 재현이랑 나랑 밥을 먹으러 갔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예를 들어 쌤이 야 칼국수? 그랬어. 재현이가 굉장히 애고가 강해. 평상시에도 자존감과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메뉴에 대한 그 굉장히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학생이었어. 그래서 쌤이 내가 칼국수 했는데 얘 머릿속에 제육볶음밖에 없었던 거야. 칼국수라고 말을 하건 내가 칼국수라고 말을 하건 말을 하지 않건 얘는 제육볶음인 거야.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 거냐면 내가 칼국수 그러니까 내가 칼국수를 먹자고 하건 안 하건 재현이가 제육볶음을 먹을 확률은 그냥 지 혼자 제육볶음 처먹을 확률과 똑같은 거야. 내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귀가 없어. 그냥 없는 정도 수준인 거야. 예를 드는 거야. 되게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 사람 살다 보면 그렇게 애고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아가 엄청나. 특히 메뉴에 대한 게. 그래서 내가 그러건 안 그러건 상관없이 그냥 이놈 새끼는 그거야. 난 오롯이 이거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독립사건이라고 정의해. A와 B가 독립사건이다 얘기해요. 잘 들어야 돼. 봐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반 사건의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자, 배반 사건의 정의는 곱사건의 확률이 0인 걸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걔가 배반 사건이라고 판정하는 거는 이거 배반 맞아? 하고 물어보면 판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했었냐면 합사건의 확률이 얘와 얘를 더한 거와 비교해서 이 확률, 이 확률 더한 걸 비교해서 합사건의 확률이 요 확률과 요 확률 더한 거랑 비교를 해서 이거랑 이게 같으면 배반이라고 하는 거였어. 그렇게 판정을 하는 거였어. 정의와는 다르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독립사건의 정의이긴 하거든. 근데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판정하는 건 그게 아니라 다시 들어봐. 판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이용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곱사건의 확률이 어차피 B바이나 B가 같은 거라며. 그러면 B와 A를 단순 곱셈만 해서 너랑 같아? 라는 걸로 판정하는 거야. 이게 독립사건을 판정하는 방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단순히 확률 두 개를 곱한 거랑 곱사건의 확률이 정말 같은지를 보는 거야. 그것만 갖고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정의와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 아니 선생님, 그 봐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어디 있어? 있겠지 어디? 저기 있다. 자, 111쪽이야. 111쪽. 438번이야. 문제 내가 읽을게. 자,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장 카드가 있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 카드를 꺼냈어.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이 A야. 3의 배수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은 B야. 12의 약수 적힌 카드 나오는 카드가 C야. 다음 사건 중에서 독립종속 판별을 하래. 자, A와 B가 독립이냐고 물었어. 자, A 사건은 홀수가 적힌 카드야. B 사건은 3의 배수가 적힌 카드야. 칼국수도 아니고 제육볶음도 아니야. 야, 이걸 봐도 독립종속을 판정을 하래.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의를 설명하고 나서 판정을 하라고 하면 전혀 딴판으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둘이 이게 그 애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럼 둘이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요, 겹치는 게 없는 건 배반이고. 알겠어? 어제 누가 나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결국은 그래서 배반하고 독립하고 뭐가 다르니? 그냥 다른 거야. 그거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거야.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문제를 읽으면 독립이니까 뭔가 독립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처음에 오늘 뭐라 했어? 제발 부탁인데 상식.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혼자만의 생각인 거고. 그게 아니라 팩트대로 판정은 이렇게. 알겠어? 문제에서 뭐라 했어 지금? A와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하라 했지? 그러면 지금 A와 B가 겹쳐져 있는 사건이 몇 개나 되는지 보는 거야. 겹쳐 있는 사건이 뭐뭐 있어 지금? 그러니까 홀수면서 3의 배수 뭐뭐 있는 거야? 3하고 9가 있는 건가? 그러면 뭐야?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요거의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 몇 개니까? 12분의 얼마? 2가 되는 거지. 자, 다음 봐봐. PA를 구하는 거야. PA. 그럼 뭐야 이게? 홀수. 홀수가 얼마나 돼? 그렇지.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3의 배수. 369. 369 얼마? 12분의 3. 12도 있어? 12도 있어. 4 됐지? 계산해. 둘이 곱해. 얼마야? 6분의 1이야. 얼마야? 6분의 1. 그래. 이거는 독립인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판정을 하는 건 거야. 제발 부탁해. 이 용어적 정의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 생각이. 알겠지? 우리는 수학을 하는 거야. 국어 시간이 아니야. 독립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전적 정의가. 아니 누가 그걸 물어봤냐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독립이라고 하냐는 거야. 이걸 독립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 상황. 둘이 곱해서 이게 된다면 이 두 개는 독립이라고 판정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럼 A와 C는 어때? 한번 봐봐. A와 C는 어때? 계산해서 곱해봐.
A와 C의 곱사건의 확률이 얼마나? 6분의 1. 아까 C, 그럼 C가 확률이 얼마나 나오지? C는 2분의 1. 그러면 A와 C를 각각 확률을 곱해보면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6분의 1은 다르잖아. 그럼 이게 종속인 거야. 그렇게 판정을 하는 거야. Understand?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핏대를 올려서 설명하는 이유가 제발 부탁인데 문제를 읽었을 때 독립 종속을 판정을 하라고 했냐 배반 사건임을 판정을 하라고 했냐 너한테 판정의 여부를 묻는 거야. 절대 문제에서 물어볼 때 야 독립에 관련된 개념을 물어볼 수 있어. 물론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데 개념을 물어보게 된다면 요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요런 현상 야 얘들아 봐봐 요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건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B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독립이라고 해. 요렇게 들으면 독립이 또 말이 돼. 그러다가 요렇게 문제 보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이건 용어적으로 탄생하게 된 배경이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애들이 태어났고 이 태어난 애를 가지고 독립종속을 판정하는 건 거야. 알겠어? 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케이? 그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계속 가볼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볼게.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이걸 이용해서 계산이 나와. 근데 차라리 계산이 나. 원래 그런 거야. 확통의 계산은 차라리 계산이 더 편해. 말로 나오는 것보다. 자 442번이야. 문제 잠깐 볼게. AB가 독립이래. AB 독립. 자 그러면 PA는 뭐라고 했어? 4분의 1 PA 합 B는 6분의 5 아니 생각을 해봐라. 문제를 독립이라고 던졌으니 이거 중에서 사용을 안 하겠니? 사용 안 할 거면 독립사건이라는 걸 왜 얘기를 했겠니? 그지? 그러니까 저 세 개 중에서 사용을 할 거라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PA를 줬고 PA 합 B를 줬잖아. 이게 뭐 문제겠니? A 합 B는 어차피 PA랑 PB랑 더한 다음에 뭘 빼겠니? A 합 B를 빼겠지? A 교비를 빼겠지? A 교비를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독립이라며. 독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PA와 PB를 곱한 걸로 계산을 뜨겠지? 맞아? 이걸 사용할 거 아니냐고. 이걸 당연한 거 아니야. 독립이라고 던졌는데 보통 이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그냥 그거가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이건 하다 보면 당연히 금방 적응되고 왜냐면 이게 사실 그냥 숫자 노름이잖아. 이런 숫자 노름은 쉽지.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거의 틀리지 않게 되더라 이런 거. 뭐 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이제 독립사건의 확률이라고 바로 이어지는데 이건 진짜 더 쉬워. 봐봐. 거기 446번 그냥 문제만 읽어볼게. 어느 시험에서 A, B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과 5분의 4래. 근데 이 시험에서 한 학생만 합격할 확률은 이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문제를 보면 A가 합격하고 B가 합격을 못해야 돼. 그지? 4분의 3이랑 5분의 1이랑 곱해. 그렇잖아. 아니 A가 합격을 하면 옆에 있던 B가 사실 뭐 커플이야. 합격을 했으니까 나도 합격을 해야겠어. 막 이러진 않잖아. 사건이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얘가 합격을 하건 얘가 합격을 안 하건 상관없이 얘는 합격하면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뭐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제시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걔네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면 우린 계산을 이렇게 할 거다. 둘이 곱해서. 맞아? 그러니까 뭐 그냥 상식적으로 4분의 3이랑 5분의 1을 곱하겠지. 그 다음 뭐야? 4분의 1이랑 5분의 4를 곱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게 뭐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야. 뭐가 좀 그러냐면 내가 일단 그
오늘 여기 내용을 쭉 끝까지 달린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부 확률의 모델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도 따로 설명을 할게. 자, 일단 여기서 지금 거의 다 왔어. 오늘 할 내용에 거의 다 온 거야. 자, 지금 어디까지 했어? 봐봐. 조건부 확률 설명을 했어. 그지? 그걸 가지고 곱셈 정리를 만들었어. 곱셈 정리를 만드는 과정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가 이 조건부 확률값 자체를 단순하게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이 새끼가 그냥 한 가지로 경우의 수가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 얘한테 간섭받지 않는 A 사건에 간섭받지 않는 B 사건의 확률로 정의되는 걸 얘기했고 따로 얘기를 한 거야. 그걸 독립이라고 한다. 독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얘도 벌어지고 얘도 벌어진 사건의 확률을 때려 곱하면 된다. 때려 곱하는 게 요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맨 마지막에 이 독립 시행이라는 게 나와. 이 독립 시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야. 쌤이 뭐 예를 들어 뭐 특강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특강이 끝나서 이제 뭐 저기 별로 할 게 없어서 또 주사위를 던졌어. 아니 그놈의 주사위는 뭐 한 번 던질 거면 한 600번씩 던져야지. 그래서 한 600번쯤 던졌어. 뭐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주사위를 600번을 던지면서 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통계적 확률과 어떤 수학적 확률이 정말 일치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600번을 던지면서 정말 1의 눈이 100번이 나오냐? 그래 그래 세 본 거야. 예를 들어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주사를 던져. 그럼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라고 하는 게 던질 때마다 달라? 아니 뭐 실제로는 다를 수 있지. 아니 선생님 사실 그거는 주사위의 모양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뭐 이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선생님 뭐 어디서 던지셨어요? 물속에서 던지셨나요? 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만의 소설은 혼자만으로 간직을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하는 거니까 어제 끝나고도 누가 물어봤다고 나한테 선생님 진짜 600번 던지면 100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 아니 알아 나도 그거. 그게 아니라 우린 지금 수학적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주사위는 던질 때마다 언제나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언제나 6분의 1로 정해져 있다고. 그잖아 수학적 확률은.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이런 사건 이런 짓거리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독립시행이라고 해. 앞에 사건이 1의 눈이 나왔던 안 나왔던 상관없이 이 새끼가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언제나 동일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벌이는 거를 독립시행이라고 해. 알겠어? 그러니까 뭐 주사를 던지거나 아니면 뭐 동전을 던지거나 아니면 어디서 무슨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 속에 뭐 흰 공 2개, 빨간 공이 3개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공을 뽑았다가 넣었다 미친놈처럼 뽑았다 넣었다 이러는 거야. 보건 추출 뽑았다 넣었다 이래. 그럼 뽑을 때마다 뭐 흰 공 하나 빨간 공 나올 확률이 뭐 전체 분의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뽑을 때마다 그 경우의 확률이 여기 뽑았다 넣었다 이러는 거야. 그런 게 독립시행이야. 여기까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그러면 해볼게. 아니 이제 해보는 거야. 써보는 예를 들어 자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아까 600번? 600번. 그래서 1의 눈. 1의 눈이 한 30번? 나올 확률? 이러면 너무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 문제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 좀 줄일게 숫자를 좀 줄일게. 한 5번? 5번? 1의 눈이 3번?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요거 먼저 하자. 숫자를 더 늘리는 거는 이따가 얘기할게. 주사위 5번 던졌어?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이야. 잘 들어야 되는데. 자 봐봐. 일단 1의 눈이 3번이 나오니까 그럼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럼 봐봐. 이게 3번 나오는 거니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확률이 6분의 1이고 1의 눈이 안 나오는 건 6분의 5잖아. 확률이. 근데 그럼 예를 들어 1의 눈이 나왔어 안 나왔어 뭐 이럴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6분의 5, 6분의 5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걔네가 전부 다 합쳐져야 되잖아. 맞아? 그럼 이걸 그 계산을 다 하고 있기가 미친놈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6분의 1이 3번 나올 거지. 6분의 5는 5번 중에서 그 3번을 제외한 나머지만큼 6분의 5겠지. 근데 얘네가 서로 순서가 바뀌지. 서로 순서가 바뀌는데 순서는 나오고 안 나오고인데 이게 5개를 3팩, 2팩으로 나누는 순서와 같은데 이 계산은 뭐랑 똑같다고 내가 가르쳤어? 컨비네이션아, 그렇지. 5 컨비네이션 2랑 똑같겠지. 그래서 앞에다가 선생님이 야 얘네가 나오는 전체 방식이 이렇게까지 있을 것 같아 라고 곱해놨어. 어때? 괜찮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그렇지. 이항 정리에서 본 적 있지. 그래서 이항 정리의 그 선택하는 A 플러스 B의 전개항만 있지. 약간 그런 느낌 비스무리하게 정리가 들어간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요. 언더스탠드? 얘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요. 얘를 독립시행 독립 부르다 보면 자꾸 독립이라 해요.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 그래서 얘도 그냥 기본적인 모델이 있어. 어떻게 생겼냐면 n번의 시행을 했을 때 그 사건 자체가 r번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p의 r제곱 안 나올 게 1마 p의 n마 r제곱 요렇게 써주면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의 일반적인 모습. 오케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들어봐. 야 얘들아 계산할 수 있지. 못하는 계산은 아니지. 못하는 계산 아니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아까 전에 내가 숫자를 왜 썼냐면 써볼까? 자 어떻게 써야 돼? 몇 컨비네이션 배우지? 600 컨비네이션 30이겠지. 1에는 30, 6분의 1의 30거듭 제곱이고 6분의 5의 570거듭 제곱일 거거든. 계산할 수 있겠어? 물론 아니 왜 못하진 않지. 지금 시작하면 대략 한 수능 끝날 때쯤 계산이 끝날 수는 있어. 물론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아니 못하는 건 아니야. 할 수는 있겠지. 할 수는 있겠으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이겠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나름의 규칙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면서 분포를 하나 만들게. 선을 걔가 퍼져 있는 정도를 이 값들이 30번, 31번 벌어질 확률, 32번 벌어질 확률, 33번 벌어질 확률들이 쭉 계산하다 보면 너네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계산값이 0번 벌어질 확률이 가장 적고 한 번, 그러니까 전체 다 벌어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의 눈이 6번 던졌다? 1의 눈이 6번 나올 확률이 제일 적어. 0번 나올 확률이 제일 적어. 그럼 그 다음은 한 번 나올 확률, 5번 나올 확률이 조금 커. 그 다음에 조금 커 이렇게 된다고. 원래 확률이. 기본적으로 종형태에 가져간다고. 그거를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계산이 빡세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포를 만드는 거야. 이게 그 다음 단계야, 통계. 그래서 이거를 한 번, 0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600번, 599번, 600번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누가? 네가 못하지. 컴퓨터가.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좀 중요해.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요거 개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게 되거나 너무 힘든 시행이 되면 그거를 분포로 넘기면 거기에 계산이 결과가 되어 있어. 그 계산 결과를 가지고 컴퓨터가 다 계산해놨어. 계산 결과를 가지고 그 확률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시점쯤 되면 이제 슬슬 뭐가 되냐면 그러기로 하자가 되는 거야. 왜냐면
계산값이 정말 엄청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컴퓨터로 약식으로 계산해 놓은 거야. 뭐 소수점 네 자리까지. 뭐 항상 로그 함수나 로그 값이나 뭐 조리수 값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 약식으로 계산해 놓은 거야. 그럼 이제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통계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그 정도 값, 오차 범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크니까 숫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계열이 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돼서 아까 전에 이제 요 얘기를 먼저 하고 숫자 적은 건 나온다. 여기서 숫자가 많아지는 건 넘긴다 뒤로 통계로. 이제 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항 분포라는 게 나와. 그게 너무 많아지면 그 이제 이항 분포를 넘겨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 또 넘겨 노멀 디스트리뷰션 넘겨서 거기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거. 뭐 그런 작업이. 그게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기말고사. 그래서 보통은 중간고사 범위가 한 내가 저번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조건부 확률을 경계로 조건부 확률 이 독립시행의 확률 보통 안 들어가. 저걸 통계랑 붙이는 게 맞아. 적어도 제정신인 학교 선생이면 저건 통계랑 좀 분류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기말로 넘기고 보통 중간 범위가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냐. 그렇게 돼요. 이 들어가면 조금 양이 많고 안 들어가면 뭐 나름대로 그냥 또 비슷해. 뭐 들어간 거 안 들어가고 뭐 어차피 뭐 그냥 경우에서 세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라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독립시행 확률 하나만 볼게. 451번 어제 이거였구나. 451번 문제 좀 볼게. 10문제 중에 9문제 이상을 맞추면 통과하는 시험이 있어.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분의. 아니 미친놈. 이거 공부 좀 해라. 야, 이 정도면은 제시 가. 야, 미친놈인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야. 아니 심지어 또라이인 게 봐봐. 그래서 계산을 하잖아. 9문제를 맞출 확률이 C 컴비네이션 9에 3분의 1의 9제곱에 3분의 2거든? 그럼 이 새끼가 맞출 확률이 3의 10제곱분의 20이야. 9문제 맞출 확률이. 그럼 10문제 맞출 확률은 3의 10제곱분의 1이야. 합쳐서 답이 4번이거든. 통과할 확률이 3의 9제곱분의 7이야. 야, 이 새끼는 제시 봐야지. 야, 이쯤 되면 이거 제재 시각이지. 이거 또라이인가 진짜. 아니 공부 존나 안 해. 야, 그 어제 이거 풀다가 애들이 야 진짜 이 새끼 안 되겠다고 학원 초원으로 다니라고 하라고. 안 되겠네. 그래서 아니 계산은 그래서 아니 계산이 어렵진 않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문제 가관이고 많아. 너네 지금 이거는 일도 아니오. 무슨 주사약이 나왔는데 환자를 치료할 확률이 뭐 5분의 1이야. 야, 샤바 이건 아니지 않냐? 야, 이건 약으로 내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아니 지금 되게 많아.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해보고 뭐 치료될 확률이 얼마 안 돼. 뭐 그런 거 되게 많아. 이거 문제가. 진짜 이건 야 출제오류도 이런 게 없다고 진짜 끔찍하다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거 3의 1분의 1 9제곱이고 3분의 2. 그냥 야 수학 공부 하다 보면 웃을 일 없잖아. 그냥 이런 거 보고서 이렇게 희거리 웃는 거지 뭐. 그래서 3분의 1의 10제곱 뭐 이런 거야. 그냥 이런 게 이제 9문제, 10문제 맞출 확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 정도 계산인 거지. 계산을 실제로 하진 않는다. 이 계산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거다. 언더스탠드? 우리 수업이 12시까지인 거지? 아니 11시 반까지. 12시까지. 아니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아직 남았는데 어제도 한 번밖에 못 쉬었어. 그래서 한 번 쉬고 그냥 끝까지 했거든. 이게 왜냐면 자 봐봐. 자 이제 내가 설명할 말은 다 한 거야. 설명은 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부 확률이 모델들이 좀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 자 스텝 2로 넘어갈게. 어디냐면 115쪽이야. 115쪽. 자 459번 먼저 하나만 볼게. 내가 읽을 테니까 니네가 좀 풀어봐. 어느 영화 관람객 전체의 5분의 3이 학생이야. 3분의 2는 남자고 6분의 5는 남자거나 학생이야. 영화 관람객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남자였어. 걔가 학생일 확률은? 해봐.
일단은 그 선생님이 A 사건이라고 PA라고 표기한 거는 학생이야. 학생일 확률이 5분의 3. 그 다음에 남학생일 확률은 남자일 확률은 3분의 2. 남자거나 학생일 확률은 6분의 5. 이때 지금 알고 싶은 건 남자일 때 그 사람이 학생일 확률은, 그지? 남자일 때니까 뭐야? 남자일 때 그 사람이 뭐일 확률? 학생일 확률은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하라는 거고, 결국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3분의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들은 뽑아야 되는 게 뽑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요게 우리의 목적인 거지? 요거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더하고 여기에서 빼줘야겠지. 빼서 요걸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될 거야. 자, 봐봐. 문제를 너무 이 문제에 그 감정이 매몰되면 안 된다 했어. 읽고 뭔 말인지 말이 이해가 국어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지 처음에. 왜 그런 말 했는지 이해돼? 이제 이게 그냥 문제를 국어적으로 읽어가지고는 뭔 말인지 몰라.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돼. 읽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기호로 처리하고 자기 나름의 그 공식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답이 나오지. 절대 국어적으로 눈으로 이러고 보고 있다고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알겠지?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읽을 때 뭘 잘 읽어야 되냐면, 사실 너네는 별 생각 없이 읽었을 수도 있는데 전체의 5분의 3은 학생이고 그 학생의 3분의 2가 남자인 건지 전체의 3분의 2가 남자인 건지를 잘 읽어야 돼. 이게 겁내 중요해. 알겠지? 나중 되면 이게 지금 전체의 5분의 3이 학생이고 3분의 2는 남자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전체의 3분의 2가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실.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 또 이상하지. 또 이게 지금 학생의 3분의 2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니네가 평상시 문제 풀 때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 보는데 애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 갑자기 그렇게 읽혔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제가 갑자기 읽는데 왠지 이날따라 그렇게 읽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막 서럽다며 문제가 잘못됐다며 막 이래. 근데 내가 봤었을 때 그래도 아유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도 속으로 아유 이 새끼야 아니 겉과속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거는 왜 평상시엔 그렇게 안 읽다가 왜 시험장 가서 이상하게 읽냐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상식적이고 제발 너무 그런 거에 저기 하지 말고 잘 문맥을 보고선 좀 판단을 해줘야 돼.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 정도 패턴으로 넘어가는 애다. 자, 넘어갈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사건의 순서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 473번이거든. 117페이지야. 사건의 순서적인 측면인 건데 이게 자,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0.4. 그냥 여기다 올려. 비가 올 확률은 0.4.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0.3. 이 지역에서 화요일에 비가 왔네.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빈출. 겁나 많이 나와. 사건의 순서적인 조건부 확률. 순서. 이게 두 번째 모델이야. 지금 첫 번째 모델은 아까 방금 보여준 A라는 사건을 기반으로 한 A와 B 사건의 곱사건으로 정의되는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요거. 사건의 순서. A 사건과 B 사건의 순서적으로 벌어지는 거. 한번 풀어봐. 73번.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화요일에 비가 왔잖아. 그치? 그럼 수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수요일에 비가 와. 비가 올 확률이 얼마가 되지? 비 온 다음 날 비 올 확률 0.4. 비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0.6이.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아도 이건 0.6인 거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비가 왔거나 안 왔거나. 비가 오지도 않고 안 오지도 않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비가 온 다음 날 다시 목요일에 비가 와야 되지. 비가 올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0.4, 0.4.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0.6, 0.3 이렇게 가겠네. 괜찮지? 어제 아는 날 다음 날 비가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 다음 페이지 넘겨봐. 자, 순서적인 문제 중에서 이제 476번이야. 476번. 자, 문제 볼게. 476번.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 공이 들어있는 교육청 기출문제고, 상자에서 임의로 1개 공을 시행을 반복하는데 짝수가 적혀있는 공 모두 꺼내면 시행은 멈춰질 거야. 5번째 시행까지 했었을 때 시행을 멈출 확률이야. 자, 순서적인 문제야. 순서적 문제니까 일단 한번 해봐. 일단 한번 해보고 내가 설명할게. 476번. 그 계산 열심히 하고 있지. 자, 뭘 하는지는 알겠는데 잠깐 날 좀 봐봐. 뭘 하는지는 알고 있거든 내가. 뭘 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잠깐 날 봐봐. 이거 하나만 볼까? 자, 지금 홀홀 짝짝짝 이럴 수 있지.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 얘들아, 홀홀 짝짝짝 되려면 순서만 좀 불러봐줘. 홀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7분의 몇 개야? 3, 7분의 3, 4, 4가 맞지? 7분의 4. 그 다음은 홀홀 6분의 3. 자, 짝짝짝 5분의 3, 4분의 2, 3분의 됐지? 자, 다시 해볼게. 홀짝홀짝짝이야 이번에. 홀 7분의 4, 5분의 3, 6분의 3, 5분의 얼마지? 3, 4분의 2, 3분의 1 됐지? 자, 이렇게 썼어. 느껴지는 바가 없어 이 문제는. 마지막은 짝수가 나오는. 마지막은 무조건 짝수고. 나머지 앞에는 순서. 이거가 계산 결과가 다를까? 분모 구성이랑 분자 구성이 이게 지금 다른 경우가 될까? 이게 뭐야? 순서가 바뀐다 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나는 이 문제 딱 이런 경우에 먼저 어차피 마지막 무조건 짝수거든. 그럼 앞에는 홀수 2번, 짝수 2번이니까 먼저 4C를 쓰고, 공은 총 몇 번을 뽑냐면 5번을 뽑으니까 7, 6, 5, 4, 3. 홀수 2개, 짝수 2개를 뽑아야 되거든. 그럼 홀수 2개가 4, 3, 짝수 3개니까 3, 2, 이게 답일 거야. 맞지? 분자는 이거 똑같아.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애들이 어떤 애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근데 이건 언제만 이렇게 풀 수 있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 뭐라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뭘 막 분류를 하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유형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가르쳐도 되는데 글쎄. 근데 그게 과연 그냥 이걸 걸리는 문제가 몇 문제나 된다고 이거를 막 하나의 유형인 척 설명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문제는
뽑을 때 가만히 잘 이해를 해보면 어차피 공은 정확하게 5개가 날아가. 그지? 5개가 날아가는데 그게 순서가 달라진다고 개수가 더 다르게 날아가지 않아. 그지? 그 다음에 홀수 짝수가 날아가. 개수가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어차피 개수가 뭔가 다른 변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일하게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날아갈 거고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건 변함이 없는 건 거야. 다만 홀수 짝수가 순서가 바뀔 수 있겠지. 그거 순서 처리만 앞에서 해주는 거야. 그 내가 계산을 시켜봤다가 그걸 먼저 느껴보고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하면 실제로 다 할까봐 다 하고 앉았을까봐 진짜 의미 없거든. 너네 다 하고 나면 진짜 현타 와. 왜냐면 아니 다 하고 나면 결과가 똑같다는 걸 눈치채거든. 그때쯤 그냥 둘 걸 그랬나? 다 계산하고 나면 왜 계산값이 다 똑같지 막 이런다고. 그럼 뭐 가르치는 애들인데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서 중간에 잠깐 스톱하라고 한 거야. 한번 겪어봐야지 다음부터 그런 짓 안 하려나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게 하나의 유형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변수가 많아. 여기다 제한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훨씬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뭐 홀수 뒤엔 짝수를 뽑을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을 걸기 시작해. 그럼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유형인 것처럼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문제 이렇게 세는 게 편해. 알겠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뒤로 넘어갈게. 진짜 중요한 거 아직 안 했어요. 489번이요. 120조. 여기 문제량이 좀 어마어마하거든. 오늘 좀 집에 가서 숙제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가 좀 많아. 이거 오히려 되게 많은 양을 나간 거라 니네 반드시 복습은 오늘 하셔야 돼. 너네 내일 되면 까먹어 이거. 알았지? 489번이야. 스텝 2만 내줄 테니까 스텝 2만 푸시는데 혹시 시간이 너무 안 되면 일단 먼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짝수번만 풀거나 홀수번만 빨리 먼저 풀어봐야 돼. 아니면 유형에서 첫 번째 문제만 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좀 가져가셔야지. 안 그러면 나 오늘 수업한 거 너네 진짜 금방 까먹는다. 알았지? 자, 어느 회사 공장에서 A, B 전체 제품의 A는 전체 제품의 40%, B는 전체 제품의 60%, A 공장, B 공장의 불량률이 각각 1%, 2%야. 근데 이 회사에서 하나를 뽑았어. 불량품이었어. 근데 그게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이야. 자, 일단 센 말을 좀 들어봐봐. 이게 지금 상황이 나 지웠네. 그 조건부 확률에 나오는 모델 중에 이게 3번째 모델이야. 뭐냐면 선생님 보게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 우리의 목적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보면 2가지야. A 공장과 B 공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전체 불량품이 나오는 상황은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이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뭘 찾는 거냐면 A에서 나오는 경우를 찾는 거야. 이렇게 푸는 문제거든. 자, 지금 모양을 잘 봐야 돼. 요렇게 들어가고 그 둘 중에 이렇게 푸는 문제야. 요게 아까 전에 자 봐봐. 처음에 내가 제시했던 조건부 확률 문제 모형 첫 번째가 A 중에 그 사건과 겹쳐져 있는 것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야. 두 번째는 문제의 순서적인 정의야. 세 번째가 지금 요 모양이거든. 그 일이 벌어지는 전체 전체량을 다 먼저 체크를 하는 거야. A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어 얘들아. 이거는 3개, 4개 더 늘어날 수 있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요걸 찾는 것이라는 거야. 요 모양이 3번째 모양이야. 알겠지? 자, 얘들아 계산은 어렵진 않아. 이거는 뭐 계산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려면 일단 A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어야 되니까 A 공장에서 나온 제품은 전체 몇 프로? 40%, 0.4. 거기서 불량률이 몇 프로? 1%, 0.01. 자, B 공장에서 나온 제품은 0.6. 거기서 불량률은 0.02. 그러면 식은 0.4 곱하기 0.01 더하기 0.6 곱하기 0.02분의 0.4, 0.01.
이거야. 안 어렵지?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유형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 이게. 딱 요 세트.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이제 네 번째 유형. 요게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 네 번째인 건데 뭐냐면 493번이야. 읽어볼게. 어느 양계장에서 부화되는 병아리 중에서 60%가 암컷이고 40%는 수컷이야. 근데 어느 병아리 감별사가 실제 암컷 중 4%는 수컷으로 실제 수컷 중 3%는 암컷으로 잘못 판정을 해. 근데 이 감별사가 부화되는 병아리 중에서 암컷 이랬는데 사실은 수컷이었을 확률은 아주 지랄들을 한다. 이게 진짜 말 뭐하는 짓이야. 자, 이게 뭐냐면 네 번째인데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사실은 수컷이었던 걸 찾는 거야. 근데 그 개별적인 사건들이 순서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감별사가 야 암컷 이랬는데 사실은 암컷이었어. 아니 수컷이었어. 혹은 아야 자 말이 잘못했어. 암컷인데 암컷 이랬어. 혹은 뭐 수컷인데 수컷 이랬어. 그러니까 지금 전체는 수컷을 찾는 거야. 수컷을 찾는 건데 사실은 암컷이었는데 수컷이라고 말을 잘못한 거야. 혹은 수컷인데 수컷이라고 말을 제대로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수컷으로 판정이 난 거지.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건데 이렇게 판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건데 이렇게 판정을 한 애들을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게 네 번째 유형이야. 이게 가장 어려워. 이게 가장 어려워. 그래서 내가 총 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거의 다 이거에서 해결이 돼. 근데 선생님 문제를 볼게.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 감별사는 암컷으로 판정한 병아리가 그지? 암컷으로 판정한 병아리가 사실은 수컷이었을 확률은 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찾는 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봐봐. 그러니까 암컷이라고 판정을 했다며. 그지? 그러면 암컷을 암컷으로 판정을 했을 수도 있고 수컷을 암컷으로 판정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수컷인데 암컷으로 판정한 걸 찾고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암컷인 걸 암컷이라고 판정하는 경우가 현재 실제 암컷이 60%니까 5분의 3 감별사가 암컷 중에서 사실 4%를 잘못 수컷이라고 표현을 한대. 판정을 한대. 그러면 암컷은 암컷이라고 판정하는 확률은 얼마가 돼? 100분의 96. 잘못하는 게 4%니까 100분의 96 더하기 사실은 수컷이야. 사실 수컷이 몇 프로야? 40%. 5분의 2. 자, 수컷을 암컷으로 잘못 판정하는 게 몇 프로? 여기에 써 있어. 수컷을 암컷으로 몇 프로? 3%. 그러면 100분의 3 중에 요게 분자로 올라갑니다. 얘들아 잠깐만. 얘 수업 끝낼 건데 잘 들어봐.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확통 수업을 몇 번 하면서 단 한 번도 저렇게 뭔가 문제를 이런 모양이 있어 저런 모양이 있어 분류를 해준 적이 없지. 난 다른 거 한 번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친 적이 없거든. 근데 조건부 확률은 꼭 모델을 알려줘.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를 읽을 때 저 모델 중에 들어맞는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어지러지해. 아니 머리 좋은 애들이야. 뭐 읽으면서 다 파악이 될 수도 있어. 여러 번 풀다 보면. 근데 뭐 이왕이면 어찌됐든 간에 분류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문제를 그쪽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거의 들어맞는 경우들을 거의 다 볼 수 있으니까 문제를 조금 더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긴 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내가 다 분류를 해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오셔야 될 것 같아. 독립시행의 확률이나 이런 건 크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집에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의 받도록 할게. 알겠지?